자, 모의고사 본문분석 강의 이번에는 19번 심경 변화 문제인데 만약에 이게 시험 문제 출제가 된다면 어법 문제 포인트와 마지막 문장의 어떤 주제라기보다는 전체 맥락을 한번 담고 있는 내용 정도, 빈칸 정도 눈에 강하게 좀 보이네요. 자, 천천히 보겠습니다. 사라는요, 자, 여기서부터 사라가 누군지 간단하게 설명이 나오죠. 즉, a young artist, 자, 어린 젊은 예술가인데 with a love for painting, 자, 그림에 대한 사랑이 있는 그런 전문 예술가인 사라는 entered, 자, 입장을 했는데요. a local art contest. 여기 지역에 있는 예술 대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자, 우리 어디에 들어가다 그럴 때 into 쓸 것 같은데 우리 중학교 때부터 배웠죠? enter 다음에 into를 쓰면 아예 다른 뜻이 돼버리죠. 어떤 일에 착수하다의 뜻이 됩니다. 얘처럼 이렇게 여기 맥락처럼 이렇게 들어가다 어디에 참가하다 그럴 때는 전체 다 안 쓰는 거 가볍게 주의하시면서요. 자, as she, 이때 as는 이제 뭐뭐 했을 때 정도. She looked at the amazing artworks까지. 자, 일단 정말 멋진, 대단한 예술 작품들을 그녀가 봤을 때, 근데 그 작품들이 made by others, 다른 예술가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예술 작품들을 봤을 때 her confidence, 여기가 주어고 여기가 동사네요. 그녀의 자신감은 dropped, 감소했습니다. 자, 가볍게 또 여기서 문법 조심할 게 여기는 ing가 꾸며주고 여기는 pp가 꾸며주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술 작품이 항상 능수동 선생님이 대상 잡아서 뭐라 그랬죠? 놀라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아니면 그 예술 작품이 지가 놀라게 된 거예요? 하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를 놀라게 하는. 그래서 이제 놀라운이라고 의역하는 거죠. 놀라운 예술 작품이 되는 거니까 ing가 맞고. 그 다음 이번에는 다른 예술 작가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작품이야. 그 작품이 만들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는. 그렇죠. 그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떤 명사를 가지고 앞에서 꾸며주건 ing나 pp가 아니면 지금 여기 앞뒤로 지금 다 꾸며주고 있는데 ing나 pp가 뒤에서 꾸며주건 전치 수식을 하건 후치 수식을 하건 우리가 능동, 수동 잡을 때 판단 기준은 얘를 대상으로 잡고 얘가 하는 건지 되는 건지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무슨 사람의 감정, 사물의 감정 이딴 식으로 접근하지 않도록 선생님 좀 격하게 이딴 식 이런 것까지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건 조금 틀린 설명이거든요. 됐죠? 자, 계속 갑니다. She quietly thought. 자, 조용하게 생각했는데, I might not win an award. 이제 win은 이기다의 뜻도 있지만 어떤 상을 받다의 뜻이죠. 뜻도 있죠. 그래서 나 상 못 받겠다. 야, 정말 대단하다. 나는 나는 먼지야. 이러면서 자존감이 좀 떨어졌고 초반 신경이 뻔히 느껴지는 거죠. 자신감 없고 좀 shy해지는 거죠. The moment of judgment arrived. 자, 그래서 그 판단, 심사의 순간이 arrived, 도착을 했고요. 즉, 왔고요. And the judges, 자, 이 심판들이 began announcing winners one by one, 하나씩 이제 수상자들을 announcing, 발표하는 걸 시작했습니다. begin 다음에는 to도 괜찮고 begin 다음에는 ing도 괜찮습니다. 뭐뭐 하는 것을 시작하다. 자, 그런데 이 5번째 문장에다 별표 한 5개 따다다다다 쳐 넣으세요. 자, 다라라라라. 거듭 얘기하지만 어법을 좋아하는 선생님들은 충분히 출제할 수 있습니다. 원래 문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원래 문장 정도를 하나 보여줄게요. 원래는 이 정도 문장이었을 거예요. She didn't hear her name. 자, 그녀는 그녀의 이름을 듣지 못했습니다. Until the end. 마지막 그 직전까지는 듣지 못했습니다. 방금 해석 좀 들었죠? 선생님은 until은 뭐하기? 직전까지라고 번역하는 걸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까지라고 번역해버리면 그녀는 끝까지 자신의 이름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이름이 안 불러졌다는 뜻인데 맥락상 해설지도 보면 나와 있지만 마지막에서야 그녀의 이름이 불리워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잊지 마세요. until은 까지라고 번역하면 조금 오역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뭐하기? 직전까지. 마지막 되기 그 직전까지는 그녀의 이름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걸 not과 벨이 아주 강력하게 울리고 있죠. 벨 울리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did not hear에서 여기 not과 여기 until의 느낌을 합쳐가지고 앞으로 강조해서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not until 무슨 수거가 아니고 자꾸 수거라고 하는데 번역을 하면 되잖아요. until이 뭐하기 직전까지니까 not until은 뭐가 되겠어요? 직전의 반대말 뭐만 후에야 뭐뭐하고 나서야 이렇게 이해되죠? 그럼 이걸 A라 칭하고 그 다음 여기를 B 부분이 되는 건데 해석 먼저 해보면 자, 거의 끝날 때쯤이 되어서야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들을 수 있었다, 들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이해됐죠?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문법적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보세요. not until하고 앞으로 튀어나온 게 부정어구가 이렇게 뿅 하고 이 the end를 달고 앞으로 튀어나오다 보니 우리가 이미 익히 배워왔던 또 이 강의를 통해 선생님 처음 보는 친구들도 알아두세요. 부정어구가 앞으로 튀어나오면 뒤어선이 의문문 어선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did가 남은 게 아니라
일반 동사니까 do가 앞으로 튀어나온 건데 과거니까 did she hear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2단계. 이 상태에서 우리 책은 강조하는 방법이 단순히 앞으로 보내는 것도 있지만 자, it과 that 사이에 집어넣는 방법도 있죠. until the end를요. 이해됐죠? 그럼 이걸 앞으로 it과 that 사이에 집어넣어주고 시제가 과거니까 it wasn't until the end 한 건데 자, 이제 뒤에 어수는 뒤집어질 이유가 전혀 없어지는 거죠. 왜요? 이번에는 정상어순으로 주어 동사가 나왔으니까 아까 not until이 튀어나와서 뒤에 의문문이 어순이 됐던 것과는 달리 뒤에가 정상어순이 되는데 시제가 과거니까 she heard 이렇게요. 그래서 뜻은 똑같아요. 거의 끝날 때쯤이 돼서야 끝이 되어서야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들었다. 원래 문장은 여기서 출발했던 거고 until은 뭐하기? 직전까지라고 이해를 해야 이 문장이 이해가 되는 거죠. 정리됐습니까? 인강의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요? 2번, 3번 반복할 수 있는 거죠. 지금 한 번 들어서 아리까리하다 내지는 아는 것 같아요라고 하는 착각하는 친구들도 혼자 백지에다가 이 문장, 이 정도 문장 외워버리세요. 할 수 있잖아요. 백지에다 이 문장 3가지 버전을 계속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여러분 거 되는 겁니다. 들었을 때 아는 것 같은 건 착각이에요. 안 보고 한번 해보시고 현장에서 지금 우리 프로그램 1:1 피드백하고 있는 친구들은 나나 조교 선생님한테 꼭 확인 다시 한번 받아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서술형으로 나오면 바로 언제든지 쓸 수 있게요. 자, 그래서 마지막이 되어서야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The head of the judge said. 자, 심판장 헤드니까 심판장님께서 말하기를 Congratulations! 이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실수하고 토익에서도 가끔 출제가 되는 건데요. 축하합니다. 그럴 때 S 꼭 붙이셔야 됩니다. Congratulations예요. 그 우리말로 이거 S 안 쓰면 약간 이런 축하해. 여기 축하, 여기 히읗만 써지는 요 느낌. 축하, 뭐 이런 느낌이에요. 알았죠? 정확히 알아주세요. 축하합니다. Sarah Parker, you won first prize. 자, 당신 우승을 했습니다. We love the uniqueness of your work. 당신 작품의 uniqueness, 되게 독특함을 정말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마지막 문장에서 요 끝에 2문장에서 또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 She was overcome with joy인데요. 자, 일단 이 overcome이라는 단어가 쓰임이 크게 2가지인데 첫 번째는 뭔가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극복하다의 뜻입니다. 그렇죠. 그때는 overcome something 하고 쓰여요. 왜냐면 위로 올라서는 거니까. 그래서 overcome, 극복하다, 이기다 이렇게요. 그런데 얘가 어떤 감정 따위를 끌고 오면서 감정 따위를 극복하다가 아니라 감정 따위에 이걸 수동으로 바꿔서 be overcome 이렇게요. P형태도 come이죠. 어떤 감정 따위에서 극복되어짐을 당하다. 그럼 이게 뭔 말이에요? 극복됨을 당하다. 반대 동작. 짓눌리다. 이해됐나요? 어디에 사로잡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라는 기쁨에 짓눌려졌습니다. 기쁨에 사로잡혀졌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일반적으로 능동을 쓰면 무엇을 극복하다, 이기다 이 뜻이 되는데 지금 나온 것처럼 수동으로 쓰이게 되면 극복되어짐을 당하다, 어떤 감정에 짓눌리다. 그럼 여기다 grief, 슬픔을 쓰면 그녀는 슬픔에 사로잡혔다. 이해됐죠? 이렇게 그때는 수동으로 이렇게 많이 쓰는 겁니다. 이게 수동 쓴 거 주의하시고요. 됐죠? 그녀는 기쁨에 사로잡혔다. 다시 한번 왜 이렇게 됐다고요? 무엇을 극복하다의 수동이니까 극복되어짐을 당한 거. 그러니까 내가 짓눌린 거. 그래서 어떤 감정에 휘둘리다. 어떤 감정에 사로잡히다. 됐죠? 수동 쓴 거 주의하시면서. 그리고 she couldn't stop smiling. 또 우리 중학교 때부터 많이 했던 거 있죠? stop 다음에 지금처럼 ing를 쓰게 되면 뭐 하던 걸 멈추다. 즉 웃던 걸 멈출 수 없었다. 즉 웃음을 멈출 수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건데 stop 다음에 투구정사를 쓰게 되면 무슨 뜻이 돼버리죠? 뭐 하기 위해 멈추다. 그래서 웃기 위해 멈출 수가 없었다. 완전 헛소리가 되죠. to를 쓰게 되면 이런 것도 또 기본적이지만 나올 수 있죠. 그러면서 마지막 그녀의 감정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는 거죠. This experience. 자, 이 경험은 meant 의미했는데 more than just winning, 단순히 우승, 수상을 했다라는 것 이상이었다. 즉 하면서 형광펜. 이런 부분은 이제 가볍게 빈칸 낼 수도 있죠. It confirmed. 자, 확실해줬는데 her identity, 그녀의 정체성을 확실해줬습니다. As an artist. 나 이쪽 예술 쪽 밥을 좀 더 먹어도 되겠구나. 누구나 이런 계기가 좀 필요한 거죠. 자, 이번 질문은 어떤가요? 문법 문제 나올 포인트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중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혼자 힘으로 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 또 반복. 되죠?
자, 모의고사 본문분석 강의 저 원문은 19번 심경 변화 문제였었고요. 이제 우리 입국하는 이제 여기 입국 게이트를 여기 passport control line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탈리아로 들어가는 상황인데 너무 깐깐하게 구니까 긴장했다가 마지막에 안심하는 뭐 요 정도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문법적으로 조금 이렇게 서술형 문제로 낼 만한 포인트가 하나 있었어요. 자, 시작 한번 해볼게요. 자, the passport control line. 자, 이 입국 심사장으로 가는 요 길이 was short, 짧았고요. And the inspector. 자, 이 단어는 좀 외워야 되겠죠? inspect가 조사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inspectors 하게 되면 이제 조사관 혹은 이제 여기 입국장 얘기니까 입국심사관 이 정도면 되겠죠. looked relaxed. 그 사람들은 좀 편안해 보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만약에 어법 문제를 이렇게 출제를 하신다면 이 입국 심사관들이 누군가를 편안하게 하고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분들이 편안해진 거니까 relaxed. 알겠죠? 근데 이게 페이크인 거죠? 내 줄은 달라요. Except 뭐만 제외하고는 the inspector at my window. 내 지금 창문에 있는 이 심사관, 입국 심사관 제외하고는 다 편안해 보였는데 지금 내 앞에 있는 분만 좀 상황이 다른가 봐요. He seemed 그는 뭐뭐처럼 보였는데요. 자, to want to model the seriousness of the task. 이 일에 지금 이 입국 심사를 하는 일의 심각성, 이 진지함에 model을 해주고 싶었던 것 같다. 지금 어떤 모범을 보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at hand 지금 당면한 이제 손에 있는이란 뜻에서 이제 당면한 지금 당장하고 있는 for the other inspectors 다른 이 조사관들에게. 그래서 자기가 일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 막 하면서 꽝 pass 이러고 있는데 자기 혼자 딱 엄격근엄 진지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고. 자, 여기 the other과 another과 other를 이제 구별하라는 걸 이제 또 간단하게 물어볼 수 있으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자, 이번 게 알아두세요. another는요, another이니까 another 무조건 단수 개념입니다. 그러면 on이 없이 쓰여진 그냥 other는 무조건 무슨 개념이겠어요? 복수 개념이겠죠. 그래서 another과 단순히 other를 구별하라 그러면 이렇게 단복수로 풀면 되는데 우리 책에 나와 있는 the other은 뭐냐면 바로 그라고 하면서 얘가 마지막 거라는, 그러니까 the other inspectors는 이 the other은 단복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the other 뒤에는 단수가 올 수도 있고 복수가 올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마지막 거, 나머지 전부 다라는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other inspectors 그러면 그냥 다른 그냥 뭐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다른 심사관들이 이렇게 되는 거고, the other inspectors 하게 되면 그 사람을 제외한 다른 모든 전부 다, 나머지 전부 다. 알겠죠? 그래서 다른 심사관들에게 이 자신의 일의 진지함을, 심각성을 보여주려고 모델이 되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렇게 한 번만 더. 그냥 another은 뒤에 무조건 단수, 그냥 other은 그냥 복수. 근데 the other은 얘가 마지막 거라는 맥락이 필요해서 마지막 한 개가 나오면 단수가, 마지막 여러 개가 나오면 복수가. 그러니까 이건 단복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 거라는 맥락이 필요하다. 알겠죠? 자, 계속 갑니다. Maybe 아마도 그래서 하면서 이런 표현도 우리 정확히 알아둘까? 이건 문법이라기보다는 어휘적인 거니까 선생님 노란색으로 체크할게요. That's why는 그냥 그래서라고 번역해버리세요. That's because는 왜냐하면, That's why는 그래서에서 얘는 이 친구는 뒤에 결과를 끌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I felt uneasy. 자, 우리 감정의 변화를 명확하게 나타내는 단어가 이 초반부에는 felt uneasy. 뒤에 가면 이제 comfort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은 여기를 다른 단어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알겠죠? 여기다가 nervous라는 단어를 넣을 수도 있고요. 긴장한이라는 뜻으로. 알겠죠? 좀 불편한이라는 뜻으로 여기다가 uncomfortable을 넣을 수도 있고요. 보면서 판단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나는 좀 불편함을 느꼈어요. When he studied my passport more carefully. 자, study란 표현을 썼네요. 아니 그냥 여권 딱 보고 그냥 뭐 국적이 어디고 뭐 그냥 뭐 입국일이 언제 이런 것만 보면 되는데 연구를 하면서 막 계속 들쑤시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언제 왔군 저번 달 어디 갔군 이러면서. 그래서 내 이 여권을 좀 더 심각하게 주의 깊게 바라봤을 때 난 좀 불편함을 느꼈어요. Than I expected.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알겠죠? 그 다음 이렇게 부사를 썼다는 건 동사에 대한 소식이죠. 연구를 한 건데 좀 주의 깊게 연구하고 있었던 거니까 연구 좀 웃기네요. 자, 계속 갈게요. You were here in September. 9월에 여기 오셨었군요. He said. 연기 괜찮나요? 자, 다시 한번. You were here in September. He said. 9월에 여기 왔었군요.
근데 다시 왔어요? 이러면서. 자, why are you back so soon?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셨죠? 지금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인가 봐요. 그랬더니 이제 대답하는 거죠. I came in September. 9월에 왔었는데 to prepare to return this month. 이번 달에 돌아오는 걸 준비하려고 저번 9월에 왔었던 거예요. I replied. 자, 저는 대답을 했는데, 자, 계속해서 필자의 신경이 느껴지죠? With a trembling voice. tremble. 이제 떨리는 거죠? 떨리는 목소리를, 그러니까 저번에 어떤 거, 지금 돌아오는 거 준비하려고 갔던 건데요. 그러면서, considering. 그러면서, 분사구문.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문법. 이때 if는 만약에가 아니라, 인지 아닌지의 뜻이에요. 이런 거 조심하시고 이 자리에 이제 whether 이런 걸 쓸 수 있는 거죠. I missed an Italian regulation. 지금 여기가 이탈리아인가 봐요. 그래서 이탈리아의 어떤 규정들에 대해서 missed 내가 놓친 거 있나 깜빡한 게 있나 그런지 아닌지를 고려하면서 아니 저 9월에 그냥 저번에 그거 이렇게 좀 당황해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for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요? 그러면서 he asked. 질문도 단답형이야. 그죠? 그랬더니 one month this time. 이번에는 이제 한 달 있다가 할 거예요. I answered truthfully. 진솔하게 대답을 했죠. 자, 그랬더니 I knew. 이제는 좀 대답하면서 이제 확신이 들었나 봐요. I knew. 난 알고 있었어요. It was not against the rules. 자, 규칙을 against. 어긴 건 아니라는 거. against 맞서다. 어기다. To stay in Italy. 이태리에 머무르는데 for 3 months. 3개월 동안. 자, 이때 for 다음에 이렇게 기간이 나오게 되면 동안이란 뜻이죠. 3개월간 머무르는 게 불법은 아니다라는 걸 내가 알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서야 Enjoy your stay. 진짜 이럴 거지, 그죠? 자, 머무르는 동안 즐겁게 보내세요 하면서 he finally said. 마침내 말을 했죠. As he stamped my passport. 내 이 여권에다 도장을 꽝 찍어 주면서. 됐죠? 자, 자, 이 문장이에요. 자, 이 문장입니다. 이 문장 별표 좀 쳐놓고요. 만약에 이 지문을 굳이 출제하신다면 심경의 변화였던 그 단어들 앞에 나왔던 uneasy와 이 다음에 나오는 comfort란 단어를 가지고 출제하실 수도 있는데 서술형을 좋아하시는 선생님들이라면 바로 이 문장입니다. 자, 일단 해석해 볼게요. As I walked away. 자, 내가 이제 걸어 나갈 때 자, the bird이 주어예요. 자, 이거 scramble, 어순배열 문제로 내면 헷갈립니다. I가 주어인 것 같이 보이는데 그 부담감이 됐죠. 근데 어떤 부담감이에요? I had carried, 내가 지니고 있었던. 근데 비록 even though I did nothing wrong, 내가 잘못된 걸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thing으로 끝나는 말은 뒤에서 수식하는 거 해주는 어순도 조심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졌던 그 부담감이 주어 vanished, 사라졌다. 동사 이렇게요. into the air, vanish 사라지다 이 뜻이에요. 공중으로 사라졌다. 이해됐죠? 서술형 문제, 어순배열 문제 내기 너무 좋네요. 그러면서 마지막 문장 my shoulders. 자, 여기도 문법이 하나 걸려있네요. 자, 일단 해석 먼저 할게요. 자, 내 어깨가 그런데 한때는 자 짓눌려 있었던 자 weight가 원래 무게가 나가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명사 형태가 weight가 되는 거죠. 그래서 weighed 하게 되면 무게가 나가다. 근데 이제 동사로 짓누르다 이 뜻도 되겠죠? 그래서 내 어깨를 한때는 짓눌려 있었던. 자, 원래는 once 다음에 they were 정도가 생략이 돼 있는 거예요. 접속사 다음에 주어 플러스 비동사는 언제든지 생략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they는 내 어깨를 얘기하는 거고요. 내 어깨가 짓눌러요. 짓눌려 있어요. 당연히 짓눌려 있으니까 my shoulders 줄여서 they were weighed라고 한 거예요. 근데 they were를 생략한 채로 전에 한때는 방금 이 국신사하면서 짓눌려 있었던 내 어깨가 이렇게. 그리고 동사 now stretched out 딱 펴진 거죠. 동사 됐죠. 자, with comfort 편안함으로. 그럼 앞에 나왔던 uneasy와 여기 있는 comfort 편안함을 여기는 relieve 어떤 안심 이런 것들로 바꿔 써줄 수도 있겠죠. 앞에 uneasy도 다른 단어로.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문장 어휘와 함께 어법까지 꼼꼼하게 따져보도록 됐죠? 자, 신경 변화입니다. 이제 글쓴이의 신경이 이제 두근두근 하다가 야호 해내는 이런 정도 상황이고요. 학교 선생님께서 약간 문제를 변형해서 지칭하는 걸 물어보는 문제로 출제할 여지도 조금 보이네요. 자,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It was the championship race. 달리기 경주였고요. 결승전 정도 됐겠네요. 자, Emma가요, was the final runner on a relay team. 그녀의 경주팀에서 마지막 최종 주자였습니다. 오, 생각만 해도 두근두근하죠.
자, she anxiously 여기서 이제 초반 심경이 좀 벌써 느껴지죠? anxiously 걱정하면서 waited in her spot. 이 spot은 위치, 자리를 얘기하는 거죠. 아, 참고로 여기서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위치나 지점으로 쓰였는데 spot이 동사로도 쓰인다는 건 알아두세요. 뭔가를 찾다의 뜻도 됩니다. 물론 여기서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점, 위치 이런 거였지만 자, 그래서 그녀의 자리, 위치에서 기다렸습니다. for teammate. 자, 이거 보세요. 그녀의 어떤 팀메이트, 지금 앞서서 뛰고 있는 선행주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녀의 선행주자가 to pass her the baton. 그녀에게 바ton, 우리 뭐 바톤을 우리말로 바톤이라고 하죠. 바톤을 패스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데 일단 to 앞에 for가 나와서 의미상의 주어 역할하는 거, to 앞에 for가 나오면 주어처럼 번역하는 거, 요거 하나 조심하시고 여기 그녀의 팀메이트라고 했는데 뒤에서 한 번 더 그녀의 팀메이트라고 하거든요. 근데 굳이 그걸 그렇게 쓰지 않고 그냥 her라고도 쓸 수 있어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지칭하는 문제, 전부 다 Emma인데 딱 하나 그녀의 팀메이트를 지칭하는 her로 바꿀 수 있는 문제 포인트도 좀 이따 나옵니다. 자, 계속 갈게요. Emma는 자, wasn't sure, 자, 확신을 못했습니다. 자, 여기 대시 생략됐고요. She could perform her role,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without making a mistake. 자, without은 너무 딱딱하게 뭐뭐 없이 이러지 말고 뭐뭐 하지 않고 이렇게. 그러니까 실수를 저지르지도 않고, 자, 실수하다는 영어로 make를 써요. without making a mistake, 실수하지 않고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확신을 못하고 있었어요. Her hands, 그녀의 손이 shook, 막 흔들리는 거죠. 떨리는 거죠. As she thought, 그녀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What if 뭐뭐 하면 어떨까 하면서 여기서 I도 당연히 Emma가 되겠죠. What if I drop the button? 내가 이 버튼을 떨어뜨리면 어떡하지?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거죠. 그래서 또 문법 하나 She felt her heart rate increasing 이렇게 하죠. 이 felt도 마치 지각동사, 마치란 표현이 뭐 틀렸죠. 그냥 지각동사로 쓰인 거죠. 그래서 그녀의 심장 박동이 그 목적어 다음에 뛰고 있는 걸, 목적어가 뭐 하고 있는 걸 느낀 거니까 ing를 쓴 거네요. 그렇죠? 그녀의 심장 박동이 increasing, 증가하고 있는 걸 느꼈습니다. As her teammate approached. 바로 이 부분입니다. 체크. 그녀의 팀메이트가 자, approached, 다가왔을 때. 그럼 여기를 뭐 정확성을 위해서 이 글쓴이는 her teammates라고도 했지만 her teammate에서 teammate 없이 그냥 그녀가 다가올 때, 그래서 여기다가 her teammate를 she로 바꿔서 she approached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누가 되는 거예요? 누가 다가올 때요? 당연히 팀메이트가 다가올 때니까 얘 혼자 지칭하는 게 달라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도 응용 출제할 수 있지 않을까? 혼자 상상 한번 해봤는데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뭐 나오면 땡큐 하면서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 갈게요. But 그러나 as she started running, 그녀가 달리기 시작했을 때 뭐 start 하면 to도 괜찮고 ing도 괜찮으니까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요. She received the button. 그녀가 자, 달리기 시작했을 때 button, 이 버튼을 부드럽게 받았다인데 여기서 또 문법 이렇게 출제했을 때 자, 우리 앞선 지문에서도 한번 얘기했었죠. 목적어에 대한 설명을 하면 형용사가 맞는데 아니 여기서 갑자기 버튼이 부드러워진다는 건 말도 안 되죠. 그죠? 버튼을 received 받았는데 어떻게 받은 거예요? 동작에 대한 설명이니까 부사를 쓰는 거죠. 부드럽게, 매끄럽게 받았다는 거죠. 이해됐죠? 그래요. 갑자기 바톤이 부드러워진다. 말도 안 되죠. 자, in the final 10 meters. 자, 마지막 10m를 앞두고 she passed two other runners. 자, 여기서 pass는 앞에 나왔던 pass하고 또 의미가 다른 거죠. 여기서는 뭐 하는 거야? pass, 통과하고 지나치는 거죠. 앞에 나왔던 pass는 A에게 B를 건네주다 이 뜻이었고요. 살짝 의미가 다르니까 또 알아두시고요. 두 명의 다른 주자들을 passed. 이제 앞질러 간 거죠. 그리고는 cross the finish line. 자, 결승선을 in the first place. 처음으로 통과한 것. 즉, 우승을 한 거죠. 역전을 했네요. She raised her hands. 자, 손을 들었고요. In the air. 이때 공기가 아니겠죠. 하늘로. 그리고는 a huge smile. 커다란 미소가 came across her face. 계속해서 전부 다 Emma를 얘기하는 거죠. 그녀 얼굴에 샥하고 came across 나타나게 된 거죠. As her teammates hugged her. 자, 그녀의 팀메이트, 동료들이 그녀를 안았을 때 she shouted, we made it. I made it이 아니라 we made it. 이것도 좋네요. 우리가 해냈어 이렇게요. 그러면서 최종 마무리 all of her hard training. 그녀의 모든 고된 훈련이 hard training had been worse. 자, 뭐뭐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란 형용사입니다. 자, had been worse.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여기다 마지막 문법 하나. 자, 그녀가 hard training, 고된 훈련을 했던 건 더 과거 일이니까 여기다가 had pp. 이 시점, 이 경주가 벌어졌던 시점보다 더 과거.
의 일이니까 had pp를 써준 것까지. 자, 문법 가볍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떤가요? 아까 쌤이 약간 변형 가능성이 있어 보였던 지칭 변형도 꼼꼼하게 살펴봅시다. 됐죠? 자, 모의고사 본문 분석 강의, 저 원문은 19번 신경 변화 문제였었는데요. 이 문제는 이제 뭐 여기 체로키 부족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체로키 부족에 있었던 이제 카스케라는 한 소년이 이제 부족의 이제 뭐 성인식 같은 거 통과 의뢰 통과하는데 숲속에서 눈 가리고 있다가 아무도 없나 했는데 아빠가 보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지칭하는 거 좀 꼼꼼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중간에 문법도 하나 있었고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카스키라는 소년인데요. 체로키 보이, 체로키라는 부족의 한 소년이 was sitting on a tree stump. 이제 stump는 그 나무 밑둥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무의 밑둥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 봅시다. 무슨 일이었나. As a rite of passage. 자, 이게 사실 딱 정해져 있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통째로 rite of passage 그러면 이게 통과 의례라는 표현이에요. For use. 이제 이 어린애들, 젊은이들에 대한 통과 의례로서 뭐 성인식 같은 거죠. In his tribe, 그의 부족. 자, 선생님이 딱히 언급하지 않으면 전부 다 이 글의 주인공인 카스케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뒤에 나오니까 구별하세요. 그의 부족, 이 카스케의 부족에서 이 통과 의례로서 이때지는 뭐뭐로서. 자, 카스케는 had to survive one night. 자, 이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one night, 어느 하룻밤을 in the forest. 한 숲속에서. 근데 뭐 한 채로 살아남아야 되냐면 wearing a blindfold. 그러니까 이제 눈가리개를 착용한 채로. 그러면서 not knowing, 알지는 못하는 거죠. He was observed by his father. 아버지에 의해 관찰되고 있다. 아버지가 지켜보고 있는 거죠. 이거 있다는 건 모른 채로, 그런 채로 눈가리개하고 밤속에서 다 숲속에서 버티고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거였는데 여기 선생님 진짜 빨간색 펜은 문법적인 거. 문법적으로 여기 not knowing 부분이 지금 분사 구문인데요. 원래 문장은 이 정도 문장이 될 것 같아요. And he did not know he was observed, blah blah blah. 이게 이제 원래 문장이었는데 분사 구문, 즉 문장을 짧고 간결하게 줄이는 과정에서 맥락상 이해가 되니까 접속사 생략해주고 여기 he가 이 문장의 주어인 casket 같은 사람이니까 주어는 지워지고 동사를 두 번 쓸 수는 없으니 동사에 ing를 붙여서 knowing이 되는데 이게 부정어구 didn't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 분사 구문을 부정할 때는 앞에다가 not만 하나 붙이는 겁니다. not knowing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 didn't know 부분이 이렇게 not knowing 부분으로 바뀌는 거니까 요거 분사 구문 또 좋아하시는 선생님들은 출제하실 수 있습니다. 되죠? 자, 그래서 또 여기서 그도 캐스케죠. 이 캐스케가 관찰되는 거니까 아버지가 수동 쓰는 것도 조심하시고요. 자, 계속 봅시다. After the sunset, 자, 해가 진 후에 우리 주인공 캐스케는요. could hear all kinds of noises. 자, 모든 종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죠. 쌤이 뭐 여기 부족선 좀 눈 가리고 있었던 건 아닌데 밤에 선생님은 숲은 아니고요. 바다 앞에 혼자 서본 적이 있어요. 와, 정말 온갖 소리가 다 들립니다. 새벽 한 3시, 4시쯤 되면요. 막 몰라요. 근데 숲도 그러겠죠. 막 왕왕왕왕 막 이런 소리 막 그죠? 자, 온갖 소리가 들리고 있는 거예요. The wind 그 바람이 blow the grass 이제 풀을 슉 하고 이제 불었고요. shook his thumb 그래서 바람이 샥 불어와서 그의 밑둥을 나무 밑둥을 막 흔든 거죠. 여기도 지금 계속해서 우리 주인공이죠. A sense of dread, 이 dread가 공포죠. 자, 공포심이 swept through his body. 이제 몸을 통해서 쫙 하고 지금 빨려오는 거예요. 지금 몸을 막 휩쓸고 있는 겁니다. 오, 무서워 보이세요. 사실 내 마음이 무서운 거죠, 사실은. 다른 게 아닌데,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캐스케의 마음속 얘기인 거예요. What if 뭐뭐 하면 어쩌지? 이런 가정법이죠. What if wild beast, 야생동물이 are looking at me, 나를 보고 있으면 어쩌지? I can stand this. 자, 여기서 이 stand는 서 있다가 아니라 참다 견디다라는 뜻입니다. 나 이거 참을 수가 없어. 못 참겠다. 도망쳐야지 하고 이제 막 손이 막 그 눈가리기 쪽으로 갈랑말랑하는 그 순간이죠. Just as 이제 그 다음에 막 뭐뭐 할 때 여기 나와 있는 be about to 뭐 이거 뭐 수거라면 수거인데요. 이게 막 뭐뭐 하려 하다 이런 거예요. 아직 한 건 아니고 막 뭐 하려고 한 겁니다. 중요한 거 이때 about은 관하여라는 전치사가 아니라 막 근처에 여기저기 의 의미를 가진 부사예요. 근데 여기다가 투부정사가 아니라 ing를 써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어법 문제로 착각하게끔만 출제하니까 조심하세요. 전치사 about이 나와서 뭐뭐에 관하여의 뜻이면 ing를 써야 되지만 여기서는 막 근처에 그러니까 부사라는 건 중간에 껴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ing 쓸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나의 표현처럼 보이긴 하는데 전치사가 아니라는 점 주의하시면서 자, 그의 그 눈가리개를 막 풀려고 할 때, 그래서 to run away, 도망가려고 하려는 바로 그 찰나, 그 순간에, just as, 딱 그때, a voice came in from somewhere. 어디선가 목소리가 쫙 들려온 거죠. I'm here around you에서 여기 아이가 처음으로 나온 이 글의 다른 등장인물 바로 아버지죠. 아버지가 이 근처에 있다. 근데 사실 이거 반칙 아닌가요? 하여튼 자 좋아요. 밤새 누가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아버지가 참다 못해 막 애가 도망가려고 하니까 이제 반칙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 근처에 있다. Don't give up. 포기하지 말고 and complete your mission. 너의 미션을 완수해라 아들아. 이렇게. It was his father's voice. 그건 아버지의 목소리였고요. He, 자 여기 he도 다시 우리 주인공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he도 아버지죠. He has been watching me from nearby. 아버지가 근처에서 날 보고 있었구나. 근처에서 그러면서 이제 힘이 좀 난 거죠. 자, with just the presence of his father. 이때 presence는 존재입니다. 아버지의 단지 그 존재만으로 그 존재와 함께. The boy, 이제 우리 주인공이죠. Regain stability. 이제 어떤 안정감, 평정심을 다시 regain, 다시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무리. 자, what panicked him awfully a moment ago까지 하면서 자, 선생님 빨간 펜 들었으니까 문법적인 거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통째로 주어예요. 즉, 그를 우리 주인공을 패닉에 빠지게 했던 바로 그것이 what이 주어. awfully 끔찍할 정도로 a moment ago 바로 그 직전에 끔찍하게 정말 패닉에 빠지게 했던 그것이 하면서 지금 what이 주어 vanished into thin air 이 얇은 그냥 흔적도 없이 쫙 하고 사라져버렸다. 공중으로 사라져버렸다. vanish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걸 vanish라고 합니다. 참고로 실종이라는 표현할 때도 vanishment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사라지는데 그냥 먼지처럼 그냥 갑자기 휴 하고 사라져버렸다. 이렇게요. 자, 우리 또 what 조건 조심해야 되겠죠. what은 앞에 명사가 없고 뒤에 주어 아니면 목적어가 빠져 있어야 되는데 what 뒤에 지금 주어 빠져 있는 거 보이죠? 그리고 통째로 이미 선생님이 표시해 준 것처럼 길게 이게 하나의 주어 역할을 하고 있고 뒤에 vanish하고 동사가 나왔으니까 요거 뭐 서술형 어순별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칭하는 거, 아버지 지칭하는 것과 우리 주인공 지칭하는 것도 꼼꼼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 다음 나름 하나의 기승전결을 가지고 있는 스토리 형태의 글이었기 때문에 순서라든지 위치 문제도 가볍게 봐두면 되겠네요.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됐죠? 자, 모의고사 본문 분석 강의 원문은 19번 신경 변화였었고요. 뭐 처음에 좀 짜증 좀 냈다가 25센트 동전 좀 이따 이제 quarter라는 표현을 쓰죠. 아이고 하는 뭐 이 정도 내용입니다. 뭐 내용이 엄청난 건 없었고요. 쭉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unexpected delight 예상치 못한 기쁨 아들내미가 내게 이 quarter 25센트 동전을 가지고 가져다 갑니다. 자, 내 10살 먹은 아들내미가 appeared, 이제 나타났어요. In desperate need of a quarter. desperate. 자, 이건 desperate 하게 되면 필사적인이라는 뜻도 되고, 그죠? 어떻게든 막 안절부절하면서 혹은 막 절망적인. 근데 여기서 이제 필사적인. 엄마 이러면서 need of a quarter. 자, 25센트짜리 동전을 요구하면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중간에 dash가 들어가게 되면요. 이건 형용사로 쓰인 거고, 이거 여기에 s, 그러니까 dash가 들어가는 순간 형용사가 되고 형용사에는 단복수가 없죠. 그래서 10 years old 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자, 계속 갑니다. A quarter, 25센트? What on earth? 자, 또 이것도 알아둘래요? 의문문 안에 on earth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서 약간 이제 도대체 이러면서 뭔가 약간 강조인데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로 What on earth do you need a quarter for? What for? 해가지고 도대체 어디에다가 네가 뭘 동전이 필요해 이 녀석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살짝 짜증. 그랬더니 My thumb bordered on irritation. 여기서 이제 사실 명확히 드러나죠. 경계에 갖다 border on irritation. 제가 단어 형광펜 이번 지금 초반의 신경을 명확히 보여주는 단어죠. 경계선에 올랐어요. 짜증의 경계선에 올랐어요. 이제 짜증 낼 듯말 이미 짜증 내고 있는 것 같은데. I didn't want to be bothered. 이제 bother는 귀찮게 하다 이 뜻이거든요. 그럼 내가 지금 귀찮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귀찮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귀찮음 당하고 싶지 않았어요. With such a trivial
demand, trivial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사소한 이런 뜻이죠. Such a trivial demand. 그렇게 사소한 걸로 나는 지금 귀찮게 지금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여기 수동 조심해야 될 건 내가 귀찮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아들에게 귀찮음 당하고 있는 거니까, 그죠? 그냥 엄마 이렇게 귀찮게 하고 그래. 그랬더니 There's a garage sale up the street. 저기 저 길 위로 올라가면 엄마 garage sale 뭐 벼룩시장 정도로 사면 되죠. 아니면 당근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거 지금 garage sale 하고 있어요. 차고 세일 하고 있어요. And there's something 어떤 게 있는데요. I just gotta have. 이제 gotta 뭐 해야 되는. 근데 내가 가져야 돼요. 엄마 저건 꼭 가져야 돼. 하는 어떤 게 있어요. It only 고작해 엄마 cost 비용이 나가는데 a quarter 25센트밖에 안 나가요. Please 이러면서 지금 애가 막. 그래서 I placed quarter 이제 동전을 쥐어준 거죠. 올려준 거죠. In my son's hand. 아들내미 손에다가.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나 봅시다. Moments later. 그 직후에 a little boy said. 이 작은 목소리. 내 아들이죠? 이제 갔다 온 거예요. 말을 한 거죠. Here, mommy. This is for you. 엄마한테 돈 받아서 엄마 선물을 사는 아이 귀염둥이. 그랬더니 I glanced down. 힐끔 본 거죠. At the hand of my little son. 내 작은 아들의 이 손을 본 거고요. And so 또 봤는데 4-inch cream colored statue. 그러니까 4인치 정도 크기의 크림 색깔로 돼 있는 어떤 이제 조그만 조각상을 본 거예요. 단어 조심하시고요. 조각상이라는 단어입니다. Of two small children. 이 두 작은 아이의 조각상인데 hugging one another. 서로 이렇게 안고 있는 이 조각상이에요. 근데 그 조각상 밑에 이 문장, 자 여기 이제 만약에 이 지문을 뭐 주제가 엄청 있는 건 아닌데 어법 문제로 출제하신다면 여기 이 도치된 문장이 좀 눈에 보입니다. 일단 inscribe는 이제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at their feet 그들의 다리에 새겨져 있었다인데 were words 이런 단어가 즉 여기 지금 words가 주어고요. were가 동사인데 원래 문장은 이런 단어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단어들이 그들 다리에 새겨져 있었다인데 새겨져 있었다 그들 다리에 어떤 단어들이 이렇게 하면서 도치시키면서 이 were 비동사 뒤에 쓰던 pp를 앞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런 단어가 새겨져 있는 거니까 수동 쓰는 건데 얘가 주어니까 얘네 둘 간에 수일치해야 되는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여기 pp가 있는 것도 조심해야 되겠죠? 이 단어들이 새겨진 거니까 알겠죠? 그리고 이제 관계대명사 대신 꾸며주면서 자 뭐라고 써져 있는 거냐면 이제 시작을 하는데 with L로 시작을 해서 and with E로 끝나는 그리고 in between 그 둘 사이에는 O and V 이해됐죠? love란 말을 그냥 L로 시작해서 E로 끝나며 중간에 O와 V가 있다. 이해됐죠? 사랑 이렇게 그래서 결국 엄마 이러면서 준 거예요. 뭐 엄마 감동받을 만하죠. As I watch him 여기서 이제 또 내 아들이죠. 내 아들이 race back to the garage sale 또 이거 귀엽네요. 엄마 주고 나서 다시 또 헐레벌떡 또 뛰어간 거예요. 이 차고 세일로 뛰어가는 걸 다시 돌아가는 걸 보면서 I smiled with a heart full of happiness. 나는 행복의 그런 미소를 짓게 된 거죠. 여기서 전체적으로 지칭도 조금 잘 보셔야 되겠네요. 엄마하고 아들하고 그죠? 그러면서 최종 마무리. 자 형광펜 한번 쳐줄까요? 즉 그 25센트짜리 garage 세일이 garage sale purchase 여기까지가 주어네요. 구매가 25센트짜리 garage sale 창고 세일 구매가 brought me a lot of joy 나에게 많은 기쁨을 brought me 가져다 주었습니다. 주제를 굳이 고르면 이제 11번 문장 요 정도고요. 아까 중간에 inscribed라고 시작하는 그 문장은 서술형 가능한 거. 그리고 전체적으로 스토리니까 언제나 순서 위치는 가능한데 이번에 등장인물이 둘 나오니까 나라고 했다가 그라고 했다가 지칭 이 둘 간의 대상 꼼꼼하게 따지는 것까지. 되죠?